DR 초보 탈출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몇몇 영상까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얘기하려고 해요. 14버전에서 만들었었던 다빈치 리졸브 처음에서 끝까지라는 영상을 조금 더 다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선보일 텐데요. 14버전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파트를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총 5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각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은 설명란에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보기 쉽게 만들도록 할게요. 각 파트별로 짧게는 5분 내외, 길게는 15분 내외 정도로 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세팅편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웹사이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링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시려면 키보드 설정을 할 때 다빈치 리졸브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질 않고 Untitled Project만 나와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실행을 하기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폴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New 폴더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저의 경우에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유튜브 외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가족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필요한 영상들을 거기 폴더 안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에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유튜브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뉴 프로젝트 클릭을 하시고, 예를 들어 지금 하는 게 브이로그다. 브이로그 뭐 1번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뀐 화면에서 이제 바로 뭐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의 내용은 세팅이잖아요. 세팅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하단인데요.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타임라인 레졸루션의 경우에는 저처럼 1920, 1080 HD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4K 영상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일반 전화기도 4K 영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K 영상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쭉 내려와서 3840-2160 울트라 HD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에 내려오시면은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녀석은 한번 변경을 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는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레이트를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약간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23.976 또는 24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실적인 영상,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29.97 또는 30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23.976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별 차이는 없지만 좀 왠지 시네마틱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23.976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브이로그이다, 그리고 브이로그인데 일상 영상이면서 좀 사실적인 영상을 원하시면 29.97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인데 보통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와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23.976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비디오 모니터링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Optimize Media and Render Cach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죠. 저사양, 중간사양, 고사양. 먼저 저사양은 제 생각에 듀얼코어 또는 그 이하 CPU가,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없는 컴퓨터, 그냥 CPU에 있는 내장된 그래픽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저사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램이 8기가 이하는 저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은 다빈치 리졸브 돌리기에 좀 버벅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능은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오리지널을 1/8 또는 16th 정도로 바꾸고요. 뭐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Optimize Media 포맷을 맥을 사용을 하시면은 프로레스 422 프락시를 사용을 하시고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면
DNxHR LB를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맥이니까 프록시 선택하고 밑에도 뭐 이렇게 422 프록시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다 해주세요. 요 정도면은 저사양이고요. 중간 사양이다. 제 컴퓨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 사양의 경우에는 half 또는 quarter 정도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대략 쿼터 정도를 선택을 하고 이 optimize media 포맷은 그대로 그냥 422 프록시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사양 그리고 초고사양 정도는 half에서 오리지널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특히나 타임라인에서 얹어지는 영상이 많을 것 같으면 고사양 컴퓨터라도 half에서 쿼터 정도 하셔도 되고 고사양이면 보통은 half 정도면 크게 문제없이 돌아갈 거예요. 저는 half로 놓고 사용을 하는데 아주 크게 이상은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마스터 세팅에서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간단하게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카메라를 보면은 HDR로 찍어지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소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니의 경우에는 HLG3라는 뭐 HLG 픽처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HDR 포맷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용을 하기보다는 컬러 사이언스에서 다빈치 YRGB를 다빈치 YRGB 컬러 매니지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인풋 컬러 스페이스를 Rec 709에서 Rec 2020 게마 2.4로 바꿔주세요. 역시 타임라인 컬러 스페이스도 똑같이 바꿔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HDR TV나 아니면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도 역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HDR 모니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Rec 709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리밋 아웃풋 게마2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톤 매핑인데요. 얘를 난에서 루미넌스로 바꿔주시고 맥스 타임라인 루미넌스를 한 1000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모니터가 저의 모니터도 1000 니트까지는 절대 되진 않지만 일단 HDR을 편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높여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픽처 프로파일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빈치 YRGB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HLG 포맷, 소니의 경우에는 또는 뭐 HDR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리셋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 에이지를 누르신 다음에 yes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HLG 지금 1080이었나? 1080 P 23.976 이렇게 프레임 per second이라고 만들어주세요. OK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840이었네요. 바꿔야겠네.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 current 세팅을 save as를 눌러서 HLG 4K 23.976 이렇게 바꿔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HLG 4K 23.976 포맷이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시작을 하기 전에 프리셋으로 오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로드를 누르면 그냥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을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뭐 HLG 영상을 사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꾸도록 할게요. 보면은 4K 23.976이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하고 로드를 이렇게 눌러줘요.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 마스터 세팅에 오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컬러 매니지먼트도 그냥 Rec 70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빈치 리졸브 왼쪽 상단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프레퍼런스가 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또 이런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서 메모리 앤 GPU를 한번 볼게요. 메모리 앤 GPU를 누르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한지가 다빈치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맥이니까 메탈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나왔고, GPU 셀렉션 모드는 그냥 오토로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에서
엔비디아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토 또는 뭐 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인 저의 경우에는 32기가가 있는데 최대로 해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최대로 이렇게 두시기를 바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소리가 혹시 안 날 경우에는 여기 비디오 앤 오디오 인풋 아웃풋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스피커 컨피규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렀다가 매뉴얼로 했다가 다시 유즈 시스템 세팅을 하고 세이브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선택을 하시고 싶으면 매뉴얼을 한 다음에 여기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빌트인 아웃풋, 저의 지금 맥이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고, 예티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은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이크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뭐 스피커가 따로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스피커가 컴퓨터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마 빌트인 아웃풋에서 되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레프트 앤 라웃이 있는데 언어사인드를 또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크게 항상 이상이 없어서 유즈 시스템 세팅을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 생각에 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적은데 윈도우에서 이 사운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유저로 와주세요. 유저로 오신 다음에 프로젝트 세이브 앤 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라이브 세이브하고 프로젝트 백업을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기본은 라이브 세이브만 되어 있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라이브 세이브하고 프로젝트 백업은 꼭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라이브 세이브는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가 좀 단점이 뭐냐면 좀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하고 있던 작업을 세이브를 잘 해놓지 않으면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라이브 세이브 또는 프로젝트 백업을 꼭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특별히 세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세팅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를 이용을 하시거나, 제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 그룹에 오셔가지고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디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